2014년 8월 17일 사브리나는 일하러 간 남편 로버트에게 수시로 전화와 문자를 했지만 대답이 없자 걱정이 되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온 사브리나는 아이들 밥을 먹이고 주방을 정리하고 있던 중 늦은 저녁에 한 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남편 로버트 리몬이 살해당했다는 경찰의 전화였습니다. 퇴근 시간 30분을 남겨둔 오후 6시 30분경 주차된 회사 트럭 옆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던 로버트는 직장 동료에 의해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사무실 바닥은 각종 서류들과 종이들로 어지럽혀 있었고 컴퓨터가 없어졌기 때문에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강도 살인의 무게를 두고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어떠한 단서도 발견하지 못한 채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던 담당 형사는 아내 사브리나에게 내연남이 있다는 제보를 입수합니다. 사브리나 리몬은 1979년생으로 아리조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가 18살 때 3살 많은 로버트를 만났고 둘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3년의 달콤한 연애 끝에 1999년에 결혼해서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두고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로버트가 철도 회사의 기술자로 취직하면서 부부는 캘리포니아주 헤렌데일에 있는 실버레이크라는 아름다운 동네에 정착합니다. 부부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신앙심이 좋았으며 손을 잡고 다니고 남들 앞에서도 애정 표현을 자주 했기 때문에 금술 좋은 부부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부에게는 남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2008년 성생활의 무료함을 느낀 남편 로버트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로버트의 절친인 부부와 스와핑을 시작합니다. 사이가 좋았던 부부 관계는 이때부터 금이 가기 시작했다고 사브리나는 재판장에서 진술했습니다. And how did your relationship with Rob change? We opened our marriage bed and it changed the dynamics of our sacred bond. Who was it that you initially became involved with in that sense? At the time, just another couple, one other couple. Who was that? Dale and Nicole Smith. 사브리나는 니콜의 남편인 데일과 육체적인 관계를 하면서 서로 마음이 통하게 되었고 이를 눈치챈 남편 로버트가 그들과의 관계를 끝냈다고 합니다. So they already had a rocky relationship, and it just got worse for them. And I became who Dale found to confide in, depend on, that listened to. 데일과 니콜과의 관계를 끊은 후 로버트는 스와핑을 할 다른 부부를 찾았고 그 부부는 소방관인 제이슨과 미용사인 켈리입니다. 사브리나는 단골로 가고 있던 미용실을 운영하는 켈리와 나이도 비슷하고 코드가 잘 맞아서 금방 친해지게 되었고 부부끼리 자주 만나서 바베큐 파티를 하고 휴가도 같이 가는 등 가족처럼 지내며 가깝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So that did happen. Sleeping together? 두 커플 4명이서 같은 침대에서 서로 만지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성관계는 각자 부부끼리 했다고 제이슨이 법정에서 주장합니다. 사브리나는 남편 로버트가 켈리와 따로 만나서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고 증언대에 선 켈리는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포르노에 중독된 남편은 퇴근 후 대부분의 시간을 컴퓨터 앞에서 영상을 보면서 시간을 보냈다고 그녀는 주장했습니다. 사브리나는 남편의 영향으로 자신도 한때 그 행위에 중독이 됐었다고 인정했습니다. 2012년 그동안 전업주부로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었던 사브리나는 막내까지 학교에 입학하면서 코스트코에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제품을 설명하며 샘플을 나눠주는 일을 하고 있던 어느 날 손님으로 온 22살 조나단을 운명처럼 만났습니다. When did you first meet Sabrina Lamont? August of 2012.
사브리나보다 10살 어렸던 조나단은 소방서에서 구급대원으로 일하고 있었으며 소방서에 필요한 생필품을 사러 코스트코에 매주 오다가 사브리나와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We struck up a conversation. She asked what I was shopping for. I think I explained some of that, and she explained that she had a friend who was a firefighter as well, named Jason Bernatine. At that time, I let her know that I knew Jason, and so we had that in common. And 그 후로 몇 차례 코스트코에서 둘은 보게 되었고 사브리나가 결혼 반지를 끼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미혼일 거라고 생각한 조나단은 용기를 내서 그녀의 전화번호를 물었습니다. 조나단과 사브리나는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으며 서로 호감을 표현했지만 그녀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둘은 친한 친구로 남기로 합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둘은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1989년생인 조나단은 신앙심이 깊고 엄격한 가정에서 자랐으며 사립학교에 다니며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그는 부모님 말을 잘 듣는 아들로 집안일을 잘 돕고 동생들을 잘 챙겼으며 그리고 학교에서는 성적과 품행이 우수한 그야말로 엄친아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구급대원이 되어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는 게 꿈이었던 조나단은 준비를 철저히 해서 모든 시험에 순조롭게 합격했고 비교적 어린 나이에 구급대원이 되어 꿈을 이뤘습니다. Had you had a steady girlfriend? no. 조나단은 사브리나를 만나기 전에 가볍게 영화 보고 데이트를 한 여자들은 있었지만 제대로 여자친구를 사귀었던 경험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사브리나는 조나단에게 첫 여자였던 것입니다. 조나단과 사브리나는 2012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 3월 사브리나의 전화기를 우연히 보게 된 로버트는 둘 사이를 알게 되었고 제이슨에게 조나단의 전화번호를 받아서 그에게 전화했습니다. 조나단은 로버트에게 심각한 사이는 아니며 다시는 만나는 일이 없을 거라며 사과했습니다. 화가 난 로버트는 사브리나의 전화기를 던져서 부쉈고 그녀도 다시는 조나단을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둘의 불륜 사이는 계속 지속되었습니다. 조나단은 내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 사랑이라고 사브리나에게 고백했으며 이에 사브리나도 자신의 은밀한 모습이 담긴 사진들과 러브레터를 보내며 그가 얼마나 자신에게 소중하고 특별한 사람인지 표현했습니다. 조나단은 사브리나가 형편없는 남편을 만나서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He was very focused on his own interests and not so much the interests of his family or his kids. She expressed that he rarely included the kids in his projects, but was pretty focused on his partying, his truck, his boat, his interest. 2014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를 로맨틱하게 보낸 사브리나와 조나단은 결혼을 약속합니다. February 14th, 2014. Did that future include the death of Robert Lamone? Yes. Did you settle on a method to kill Robert initially? Yes, I did. Poisoning. 사브리나는 조나단에게 위험이 있던 남편이 평소에 배가 아파서 병원에 자주 갔기 때문에 병원 기록이 충분히 있으므로 의료진이 독사를 눈치채지 못하고 병사로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She also mentioned that even recently he'd been having some stomach issues, and since we knew that poisoning would present with those flu-like almost symptoms, nausea, vomiting, bowel irregularities, stuff like that. 또한 사브리나는 어떤 음식에 독을 넣을 것인지에 대해 고민한 후 로버트가 가장 좋아하는 디저트인 바나나 푸딩에 넣기로 결정합니다. 조나단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삼산화비소를 주문해서 할아버지 집으로 배송시켰습니다. 삼산화비소는 예로부터 사람들을 독살하는데 자주 사용된 독성이 아주 큰 물질입니다. 조나단은 삼산화비소의 효력을 실험하기 위해 고기의 소량을 묻혀서 평상시 사이가 나빴던 이웃집 개에게 주었고 다음 날부터 개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바나나 푸딩에 적정량의 삼산화비소를 섞어서 사브리나 집으로 보냈습니다. 다음 날 사브리나는 남편의 런치 가방에 바나나 푸딩을 넣었고
로버트는 런치 가방을 들고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막상 로버트가 독이 든 푸딩을 먹고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들은 들킬 수도 있다는 생각에 초조하고 두려워졌습니다. 만약 독살이 의심되어 수사가 시작된다면 그들이 서로 전화를 주고받았던 기록들이 밝혀질 뻔했으며 그리고 그들의 범행이 드러나는 것은 시간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사브리나는 서둘러 로버트에게 전화해서 바나나 푸딩이 상한 것 같다며 먹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조나단은 사브리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 명의로 전화기를 사서 자기와 연락할 때만 쓰라며 사브리나에게 건네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기다렸다가 4달 후에 로버트를 독살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만약 독살로 수사를 하게 된다면 의학적 지식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구급대원인 자신이 가장 먼저 의심을 받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된 로버트는 다른 방법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너무나 사랑하는 사브리나를 위해서 남자답게 직접 로버트를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사브리나는 남편 직장의 위치와 건물 내부와 외부가 찍힌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CCTV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었습니다. 조나단은 범행 당일 입고 갈 옷, 신발, 마스크와 그리고 권총 소음기를 준비했으며 자신의 차 대신 소리가 덜 나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기로 하는 등 철저하게 살인 준비를 했습니다. 2014년 8월 17일 로버트는 테아차피의 철도시설에서 근무하던 중 2차례 총에 맞아 사망합니다. 퇴근 시간 30분을 남겨둔 오후 6시 30분경 주차된 회사 트럭 옆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던 로버트는 직장 동료에 의해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응급구조원이 도착했을 때 그는 2발의 총을 맞아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사무실 바닥은 각종 서류들과 종이들로 어지럽혀 있었고 컴퓨터가 없어졌기 때문에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강도 살인의 무게를 두고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계획 범죄로 수사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건 현장인 철도시설은 아주 외진 곳에 있었으며 훔칠 만한 값비싼 물건은 모두 상당히 무게가 나가는 장비들 뿐이었습니다. 확인한 결과 비싼 장비들은 모두 제자리에 있었으며 컴퓨터 말고는 훔쳐간 게 없었기 때문에 살인범이 강도의 짓으로 위장하려고 현장을 어지럽힌 것으로 보였습니다. 남편에게 적이 있었는지 묻는 형사의 질문에 사브리나는 모든 사람들이 로버트를 좋아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사이가 좋았던 남편의 사망으로 슬픔에 빠진 사브리나를 걱정하고 위로했습니다. 남편이 사망하고 한 달 후쯤 사브리나는 시댁 식구에게 아이들을 보여주는 것을 꺼려하더니 급기야 아예 연락을 끊었습니다. 또한 남편 로버트 명의로 3억 5천만 원 상당의 생명보험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한편 경찰은 로버트의 일터로 가는 유일한 도로가에 있는 건물들의 CCTV 영상을 확보해서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로버트의 일터가 워낙 외진 곳에 있는 산업단지에 있기도 했고 통행량이 많지 않았으므로 CCTV에 찍힌 차의 주인과 운전자를 찾아서 한 명씩 용의자 명단에서 제외시키는 과정은 수월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모든 차량의 운전자들의 신원과 알리바이가 밝혀졌지만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간 사진 속에 있는 사람의 정체는 밝힐 수 없었으며 젊은 남성이라는 사실만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거액의 현상금을 걸고 제보를 기다렸지만 아무런 단서를 찾지 못한 채 시간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2주 후인 9월 1일 담당 형사는 제이슨에게 중요한 제보를 받게 됩니다. 제이슨은 그의 직장 동료인 조나단에게 매우 수상한 음성 메시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조나단은 제이슨에게 절친인 로버트가 그런 일을 당해서 매우 유감스럽다며 떨리는 목소리로 음성을 남겼습니다. 제이슨은 조나단의 말투가 마치 자기에게 사과하는 것처럼 느꼈으며 그리고 확실하진 않지만 조나단이 사브리나의 남자친구일 가능성이 있다며 그를 조사해보라고 형사에게 말을 합니다. 제이슨 말에 촉이 온 형사는 조나단의 전화 기록을 통신사를 통해 확인했지만 사건 발생 당시와 전후 몇 달 동안에도 그가 사브리나와 통화한 기록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던 중 조나단이 시도 때도 없이 가장 많이 통화했었던 전화번호 하나가 눈에 들어왔고 형사는 그 번호의 주인이 사브리나일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형사는 조나단과 사브리나의 뒤를 미행하고 조나단의 전화기를 도청했습니다. purpose for all of the things that God has shown us. So
is Supreme. There's a truck that's definitely keeping eyes on you. Yeah, they both look like typical cops trying to pretend not to be cops. 조나단과 사브리나는 주로 둘의 미래에 대해 얘기했으며 신이 다 계획이 있어서 일어난 일이라며 범행을 합리화했습니다. 수시로 들키지 않게 해달라며 둘은 함께 기도를 했으며 사건 수사에 대한 정보도 주고받았습니다. 경찰은 수색영장을 발부받고 조나단 집을 수색했으며 그가 범행 당일 입었던 옷가지와 총을 발견했습니다. 로버트가 살해되고 3달 만에 조나단과 사브리나는 로버트 살인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브리나는 범행을 전면 부인했고 또한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금방 풀려났습니다. 담당 검사는 감옥에 갇혀 재판을 기다리고 있던 조나단에게 사브리나와 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인정하는 조건으로 가석방 없는 25년형을 제안했습니다. 만약 그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고 혼자 모든 죄를 뒤집어 쓴다면 종신형을 받을 게 뻔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많은 생각을 하며 후회를 한 조나단은 결국 검사에게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그는 사브리나와 어떻게 만났으며 얼마나 깊은 관계였는지 그리고 어떤 사악한 계획을 공모했는지에 대해 기대 이상으로 자세하게 털어놨습니다. 형사는 사브리나를 경찰서로 불렀습니다. I know that through this investigation, there's been several times when you haven't been honest with me. It's okay. I understand you were probably upset and scared, and you didn't know what to say. 형사는 조나단이 모든 것을 털어놨기 때문에 다 알고 있으니까 더 이상 속이려고 하지 말고 자백하라고 사브리나에게 말했습니다. Lying to me, it's going to be very difficult for you. You can see the way this looks really bad because you have an affair. You have them motivated for money. It's my fault for telling Jonathan where Robert was that day. It most certainly is. It is your fault. But I mean, for the last 4 hours, Detective Myers told you that you're holding on to something. There's something that you know that you're not telling us. 사브리나는 비록 자신의 범행을 완전히 인정하지 않았지만 애매하게라도 공모 사실은 인정했기 때문에 형사는 취조실에서 그녀의 손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Pictures from Sabrina Lamone's Facebook page show a softer side of her marriage to husband Robert. Every time, like say, seeing them both together, they were just hugging, kisses, and just happy. That's what I hear is a really surprise because they seem like they were just a loving family. But today, family and friends were left in shock after deputies arrested wife Sabrina Lamone from Silver Lake and Jonathan Hearn from Hesperia in connection. 살인 대신에 이혼을 권하면 되지 않았냐며 검사가 질문하자 조나단은 깨끗이 이혼하고 자기랑 결혼하자고 여러 번 말했었다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사브리나는 이혼을 하면 그동안 쌓아왔던 자신의 평판이 나빠지며 아이들이 두 집을 왔다 갔다 하면 정서에도 좋지 않을 것이며 또한 로버트는 이혼을 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할 거라고 말하며 그에게 이혼이 안 되는 이유를 설득력 있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사브리나는 분류는 인정했지만 살인 공모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순진한 조나단이 자기에게 지나치게 집착하고 조종하려고 해서 걱정을 했었지만 로버트를 살해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017년 10월 5일 사브리나는 결국 1급 살인 공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25년 후에 가석방이 가능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조나단은 사브리나에 대한 증언을 한 대가로 자발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어 2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사브리나는 새 변호사를 고용해서 재심을 요구했습니다. 형사가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신문을 해서 그들이 듣고 싶은 대답을 유도했기 때문에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재심 항소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주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